네,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리오프닝 반등하나요? 리오프닝 이제 시작하나요? 리오프닝 이제 진짜 시작하나요? 계속 질문을 수정하면서 계속 던졌던 그 리오프닝주, 오늘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에 의미를 부여해도 될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사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제가 또 증시가 좋을 때 나와야 되는데 네. 안 좋을 때 나오게 됐네요. 아니에요. 네.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그런가요? 궁금한 아, 게 많았는데 네네. 저희 차장님과 함께 이제부터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네. 많은 도움을 좀 요청드려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오프닝으로 주제를 준비해봤는데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늘어나면서 뭐 3만 명, 4만 명, 10만 명 계속 그 시뮬레이션 돌릴 때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리오프닝 주가 강세를 보이는지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네. 보십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별로 관심은 없어요. 그러세요? 네,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독감의 일종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어떤 치사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이 눈앞에 다가왔다. 또 외국에서는 이미 다 리오프닝을 위드 코로나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태세를요. 이런 부분 때문에 증시가 이제 단기간에 급하게 올라온 이후에 순환매가 그쪽으로 좀 돈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기관하고 외국인 등이 단기적인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좀 아무래도 지금은 크지 않을까.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과연 이러한 실적들, 기저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기저효과 이후에 꾸준하게 실적을 의미 있게 내줘야지만 고밸류를 부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차장님께서는 리오프닝주에 대한 그 투자 무게보다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한 투자 무게를 더 두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신가요? 사실 그것도 아니라고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진단키트주들이 급격하게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너무나도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진단키트의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고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언제까지 갈까? 결국에는 고밸류를 받던 진단키트 업체들의 주가가 떨어질 부분들은 주가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증익을 시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엄청나게 쌓아놓은 유보율을 가지고 M&A라던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됐는데 마침 또 오미크론의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단키트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하면서 조금 밸류가 너무 싸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어떤 SD 바이오 센서라던가 시젠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리오프닝이라던가 관련주들은 너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차장님의 투자 의견은 트레이딩 관점이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도 워낙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다시 두각을 받긴 했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막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리오프닝 안에서 세세하게 네. 좀 펼쳐볼게요. 저희 채팅방에 항상 출연자보다 저한테 집중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그래요? 지금 이 시간 우리 네. 차장님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기고 계세요. 부담스럽네요. 네. 좋은 겁니다. 좋은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우리 차장님을 알고 계셨고 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네. 그 리오프닝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리오프닝 네. 여행주 항공주가 그쵸. 있잖아요. 네. 실제로 뭐 대한항공 그리고 에어부산 또 아시아나항공 여기에 여행주들도 많이 올랐는데 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은 안 나와도 최악의 구간은 지났고 네. 항공은 또 대한항공 그렇죠. 실적 나오잖아요. 그럼 좋은 거 네. 아닙니까? 그쪽은 이제 화물이고요. 네. 우리는 이제 여객 수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올라가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구조 조정을 어느 정도는 거쳤어요. 그 이후에도 워낙에 재무 구조가 안 좋습니다. 이게 거의 정말로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탄탄한 모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행사, 항공사들이 아니면은 정말로 위험한 수준까지도 재무제표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일단은 기저효과는 언젠가는 나타날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항공 수요가 발생이, 여객 수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객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시점이 과연 언제가 될 것이냐.
근데 그 시점까지 과연 기대감만으로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저효과는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워낙에 지금 LCC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곳들이 자체적으로 또 경쟁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단가 경쟁이란 말이죠. 또 제살 깎아먹기식 영업 환경이 결국에는 또 도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유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에도 항공주를 너무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화물 수요의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구현한 대한항공에 저는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기대하시는 네. 여객 수요와 관련해서는 네. 아직도 지켜보고 검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행 항공주를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실적이 검증된 대한항공 쪽을 보는 게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차장님 오셨으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에 네. 눈이 돌아가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고 싶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네. 하이트 진로였어요. 하이트 진로요? 네. 네. 실제로 지금 9시까지 딱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맞습니다. 있는데 풀리게 된다면 네. 소주 한 병 마실 거 2병, 3병 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요즘 분위기 보면은 짧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이 마셔요. 네. 그동안 시간 연장돼서 먹을 것까지 그냥 짧은 시간에 먹고 가겠다. 아, 이렇게 그래요? 조금 죽을 각오로 드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얼마만큼 수요가 더 폭증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오히려 하이트 진로는 이런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확산이 되면서 밖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 내에서 먹는 수요들이 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용량, 이게 정말로 하나 큰 캔만 가지고 마실 수 있는 사람하고 작은 캔 하나를 정말 즐겁게 먹고 잘 수 있는 사람 나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해서 신제품들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내놓는 그런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일단은 좀 판가 인상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인상이 좀 되었었던 부분이 있을 거고요. 거기다 운임까지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이 판가로 제대로 인상이 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하이트 진로 소주 같은 경우에 국내에서 점유율이 60% 정도가 되거든요. 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주는 아직까지는 근데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가격 인상이 4년 전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사이클에서 인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의 최근 매매 동향을 보시면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거 가집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투자 동향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2%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판가 인상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봤을 때에는 정고점 부근까지는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일단 한 4만 원 부근까지는 상승이 수급이 붙는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최근에 이 소주값도 오르나라는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하이트 진로를 기대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간 제한이 풀린다 하더라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요.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호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실제로 호텔 사업이 많이 힘들었지만 네. 호캉스라는 게 대신 인기를 끌면서 그렇죠. 그래도 나름 버텼거든요, 호텔이.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나름 버텼다는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상 그렇게 밝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21년도 작년이죠. 전 세계 호텔 리조트 매출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네, 그만큼 심각하게 꺾였다는 부분들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19년도에 전 세계 국제 여행객이 14억 6,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20년도에는 4억 명으로 급감을 해버립니다. 이제 21년도는 집계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쉽지 않은 영업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호텔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 호텔 신라잖아요. 네. 근데 호텔 신라에 외국인 최근에 혹시 동향을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외국인 지분율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꺾이고 있어요. 더 빠졌어요? 네, 계속 빠지면서 진짜 외국인 지분율이 2017년도 저점 수준으로 회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이 호텔 산업 꼭 이런 오미크론이랑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경쟁자가 있죠. 에어비앤비. 네. 이런 쪽들의 호스트와 이런 고객들을 연결시켜주는 플랫폼화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신라가 예전에 봤던 이러한 고밸류를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플랫폼화가 돼야 돼요. 플랫폼화가 되지 않고 단순히 예전에 숙박이라는 개념으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영업 환경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외에도 일단은 면세점의 매출 부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동계올림픽 한다고 해서 굉장히 좀 통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3월 1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후에 면세점 매출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는데 또 하나 문제가 이 의존도가 너무 중국 보따리상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변화가 되어 있지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말씀만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강력한 경쟁자들 어떻게 뿌리치고 예전에 고밸류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지금 밸류도 제가 볼 때는 싸지는 않아요. 네.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에 낼 어떤 순위 기반으로 봤을 때 한 PER로 보면은 한 17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기는 한데 이 하단에 있는 밸류를 예전만큼 30배 이상, 40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화가 중요하다 그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네, 호텔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차장님의 개인적인 의견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럼 시선을 조금 더 국내로 돌려서 네. 백화점, 편의점으로 가자면 백화점은 솔직히 코로나 특수 아니었습니까? 코로나 특수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네, 맞아요. 줄 설 자신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줄 설 자신이 없어서 네. 못 샀거든요. 줄 대신 세워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줄 서는 아르바이트. 돈이 없어. 네, 그런 것도 하기는 하는데 네. 일단은 백화점이 특수를 드렸던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그동안에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소비가 보복적으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곳으로 몰려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가의 의류라던가 명품 이런 쪽들이 굉장히 고공행진을 했었죠. 근데 사실 명품의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마진율이 높은 패션 쪽, 의류 쪽 이런 쪽에 집중이 돼 있는 현대백화점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작년도 실적도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작년 매출이 한 35% 전년 동기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합니다. 95% 거의 100%에 달하는 증가율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올해에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미크론의 변이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서 여객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한다거나 어떤 호텔 쪽의 예약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런 부분은 좀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보복 소비가 이런 패션, 의류 쪽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 패션, 의류 쪽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같은 쪽을 유통에서는 좀 탑픽으로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마트라던가 신세계 보게 되면은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영업이익이 7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유통이라던가 백화점 쪽은 조금 특수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대감으로 해외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차라리 내수 시장 안에서 이 코로나 특수를 볼 수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요? 일단 실적으로 받쳐주는 대한항공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기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신세계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사장님은 전반적으로 리오프닝주에 대한 관심은 없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옥석을 가려보자면 어떤 옥이 있을까요? 네. 사실 뭐 많이 생각하시는 리오플링 관련주보다 저는 이제 다른 쪽을 좀 보고 있어요. 어디요? 미용 의료기기 쪽이에요. 네, 오히려 이런 쪽의 수요가 증가가 더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가 끝나나 했는데 계속적인 변이를 하면서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진짜 얼굴이 뭐였는지 잘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런 시기를 통해서 살짝 이제 얼굴에 수정이라던가 미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벗었을 때
너 원래 얼굴이 이랬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좀 좋은 효과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기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단기간에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더 예뻐지려는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복 소비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종목을 제가 좀 탑픽으로 뽑아봤거든요. 이게 이제 미용 의료기기 수요가 급증하면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체예요. 85%가 수출로 이루어져 있는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 올해 들어서 이제 사이노시어라고 그쪽으로 포텐자 OEM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OEM이 아니고 ODM입니다. 네. 네, 자체 개발입니다. 그래서 ODM으로 공급 급증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주파 성격이에요. RF 고주파 성격으로 가고 있는 데다가 일본향으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하이프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반기에 신규 장비를 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소모품이 계속적으로 또 나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장비를 매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계속적으로 한 번 장비가 팔린 곳에는 계속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소모품의 마진 비중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비중이 지금 보게 되면은 실적에서 한 50%까지도 치고 올라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영업의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나 코로나 변이가 아니더라도 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가장 기초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런 어떤 여객 수요라던가 항공 쪽으로 사용을 하려고 모아뒀던 돈들을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돈들이 어디로 움직일 거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이제 친구가 처음 본 친구가 마스크를 벗었는데 너 왜 그렇게 생겼어? 라는 말이 네. 처음 보니까 저도 놀래가지고 네네. 저희 둘 다 서로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관련해서 제이시스 메디칼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차장님의 첫 만남이었지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사연관 차장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